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도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환자입니다. 2017년에 혈변과 설사가 시작되어서 동네 병원에 갔다가 종합병원으로 전원해서 검사받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아사콜 등의 약을 3년 정도 복용하고 나서 관해기가 잠시 왔다가 다시 안 좋아져서 아사콜을 느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에는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했습니다. 입원 치료하면서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썼는데 효과가 없어서 생물학 제제인 램시마를 시작했습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 카피약이죠. TNF-알파 억제제인 인플릭시맙입니다. 램시마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2주에 한번 자가주사하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자가주사로 바꾸어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는 림버크로 바꾸어서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림버크는 작 억제제로 생물학적 제제 중에 먹는 경구약으로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죠. 림버크 먹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이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신 지가 8년 정도 되는 거죠. 전형적이죠. 처음에 5-ASA 제제를 좀 썼다가 잠시 관해기가 있었고 이후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가 효과가 없어서 생물학 제제로 넘어가고 생물학 제제가 효과가 없어서 이런저런 약을 바꾸어가면서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생물학 제제는 효과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생물학 제제가 효과가 없는 경우 생물학 제제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3개월 정도 지켜봐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고생은 고생도로 하면서 3개월을 지켜보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생물학적 제제 써보고 안 되면 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거 써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가 없으면 문제죠. 그리고 효과가 있어도 문제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일단 효과가 있어도 그 효과가 완전한 경우가 드물 뿐더러 그 효과가 오래 안 갑니다. 그나마 제일 검증된 레미케이드 같은 약도 그 효과가 5년 이상 안 갑니다. 효과가 있어도 몇 년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레미케이드에 대한 항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이 작용하는 방식이 우리 몸의 생리적인 기전을 억지로 뒤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몸에 그만큼 부작용이 많고 우리 몸은 그만큼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야기로 하자면 어떤 병에 약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 약이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병에 A라는 약이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약이 너무 잘 듣기 때문에 이후로는 약이 개발이 더 안 됩니다. 왜? 이 약 쓰면 거의 다 낫는데 왜 신약을 개발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병에 신약이 계속 개발돼서 나온다? 그것은 이전의 약들이 전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약이 개발되어 나오는 겁니다. 지금 5-ASA 제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로 궤양성 대장염이 잘 안 나오니까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생물학적 제제들이 휴미라, 레미케이드, 심포니, 램시마, 스텔라라, 젤잔즈, 림버크 계속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겠어요? 이전 약의 효능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 제제들이 모두 부작용이 무시무시하다. 서양의학에서 전부 여기에 매달리는 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는 건데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분이 2025년 3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오셨어요. 이때 림버크 하루에 2알, 메자반트, 네알을 복용 중입니다. 대변 횟수가 하루에 5회에서 8회, 급박변이 있고 혈변, 점액변이 있다. 잔변감이 있다. 대변 보고 나서 대변을 다 못 본 것 같은 덜 시원한 느낌이 있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 중에 거의 70% 이상은 이런 잔변감이 있습니다. 식욕 소화 양호하다. 1인분 먹는다. 이분이 밖에서 활동적인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대변을 5회에서 8회 정도를 보니까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을 지금 8년째 생물학적 제제까지 모두 안 듣는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만 더 심해지면 장절제 수술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증상이 좀 심하시니까 한약을 하루 3번씩 드시기로 합니다. 3월 14일에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153점, 출혈은 1200점 이상으로 양성. 생물학 제제를 드시고 계셔서 그런지 증상에 비해서 칼프로텍틴 수치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죠. 증상은 심하고 혈변도 많은데 칼프로텍틴 수치는 오히려 높지 않다. 이런 게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생물학적 제재가 몸에서 어떤 식으로든 작용해서 백혈구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칼프로텍틴은 장내로 이동한 호중구 같은 백혈구들이 방출하는 물질이니까 백혈구들의 장내 이동을 막거나 신호 전달을 차단하거나 하는 생물학적 제재를 쓰면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안 좋습니다. 병이 순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억지로 어딘가 막아놓은 거죠. 이런 게 오래되면 나중에 양약 때문에 더 이상한 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약을 드렸는데 2주분 복용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한 약이 잘 맞으면 보통 2주 내로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처방을 바꾸어 드립니다. 그랬더니 3월 26일에는 대변은 아직 7회인데 혈변이 50% 정도 줄었다. 뭔가 좀 반응이 있죠? 4월 5일 대변이 하루 3회로 줄었다. 점액과 분비물이 90% 줄었다. 혈변이 95% 줄어들었다. 반응이 확실하네요. 4월 12일 림버크 부작용으로 얼굴에 자꾸 뭐가 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림버크 하루 2알 먹던 것을 하루 1알로 줄입니다. 4월 27일부터는 림버크를 아예 끊습니다. 4월 16일 대변 칼프로텍틴 68점. 많이 좋아졌네요. 다니던 대학병원에 가서 한약 먹는다고 이야기했더니 병원에서 림버크와 메자반트를 아예 처방을 안 해줬다. 이것도 참 그런 게 제가 가급적 양약을 천천히 무난하게 끊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의사들이 한약이라고 하면 거의 경기를 합니다.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죠. 한약 먹는다니까 의사가 양약을 그대로 안 줘버려요. 뭐 한약으로 얼마나 치료되겠냐, 양약 안 먹고 고생 한번 해봐라 하는 심보인 것 같죠. 의사가 이렇게 옹졸하게 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양약을 갑자기 모두 끊게 됩니다. 4월 25일 대변 1, 2회 정상변 급박변 없다. 배 아프던 것 80% 정도 좋아졌다. 마른 방귀 낄 수 있다. 6월 18일 국가 건강검진에서 직장경도 하고 대변 검사도 했다. 칼프로텍틴은 30점, 자멸 반응 음성이다. 혈변 없다고 한다. 7월 18일 대변은 하루 한 번 정상변 본다. 급박변, 혈변, 점액변 없다. 복통 없어졌다. 식사, 소화 양호하다. 신물 올라오던 것 없어졌다. 8월 13일 대변 칼프로텍틴 22점, 대변 자멸 반응 26점으로 정상. 4월 27일부터 양약을 안 먹었는데 오히려 대변 검사가 모두 완전히 정상이 됐죠. 9월 1일에 직장경 해보기로 했다. 내시경으로도 진짜 호전이 되었는지 볼까요? 이쪽이 2024년에 찍은 내시경입니다. 장벽이 부어있고 점막 군데군데 염증으로 출혈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점막이 많이 부어있고 출혈이 많이 보이죠. 피가 고여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 사진에도 대장에서 출혈이 있는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사진은 한눈에 보기에도 출혈이 많이 심합니다. 전체적으로 사방에 피가 안 나는 데가 없네요. 이랬던 환자가 치료 중간인 2025년 6월 9일에 내시경을 합니다. 일단 출혈되던 것이 많이 줄었죠. 벌겋게 출혈되던 것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하얀 점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출혈되던 것이 현저하게 줄었고 하얀 점액이 덮여 있죠. 이 사진도 아직 군데군데 출혈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줄었고 하얀 점액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출혈되는 부위는 없고 전체가 하얀 점액으로 덮여 있죠.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혈변과 점액변이 있는데요. 치료 초반에 혈변은 줄어드는데 점액변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죠. 우리도 피부가 상처나서 까지고 피가 나면요, 피의 성분, 혈액과 혈장 성분이 같이 나오죠. 빨간 피 말고 약간 노르스름한 액체가 나오는 것 가끔 보시죠. 그게 혈장 성분인데 상처를 덮어서 세균 감염을 막고 조직의 재생을 돕거든요. 그런데 대장 내에서는 환경이 습하다 보니까 피부에서처럼 딱지가 않지 않고 이렇게 점액으로 덮이는 거죠. 그러다가 대변을 보면 점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혈변이 줄어들고 점액변이 늘어나는 시기는 대장 점막의 상처가 재생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5년 9월 1일 내시경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죠. 출혈되는 부위가 전혀 없고 조직이 다 재생되고 나니까 점액도 없어졌죠. 장내 모세혈관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출혈이나 점액이 없죠?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은 염증에 흉터가 남은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을 오래 앓으시면 이렇게 흉터가 남아요. 이 사진도 보시면 살짝 부종은 있어 보이지만 출혈은 전혀 안 보이죠? 마지막 사진, 출혈되던 부위가 없어졌고 점액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사실 100% 회복된 것은 아니고 아직 조금 회복이 덜 되었는데요. 환자분이 성격이 급하셔서 이만해도 되겠다고 잠시 두고 보시겠다네요. 이렇게 6월에 있었던 내시경과도 비교해보면 좋아지는 것이 확연하게 생중계되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양약은 전혀 안 쓰고 한약만으로 치료한 겁니다. 환자분이 내시경한 의사한테 한약 먹고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죠?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다고 의사가 짜증내더랍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던 8년 된 궤양성 대장염 양약을 전혀 안 쓰고 한약만으로 제대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의사에게도 한약 먹는다고 곧대로 이야기하시는 만큼 성격이 호탕하신 분이어서 이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